1989년 6월 4일은 중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새겨진天安門 민주항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6.4 天安門 항쟁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연좌 시위를 벌이던 학생과 시민을 중국 정부가 계엄군을 동원해 탱크와 장갑차로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과 시민 5,000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비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 군사위 주석 자오지앙 총석이 리펑 총리의 체제였지만 실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자는 장쩌민이었습니다. 장쩌민 상하이 시장은 등소평에게 강경 진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무력 진압을 반대했던 자오지앙은 실각되면서天安門 광장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매년 6월 4일이 되면 외신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어 그날을 추모하고 가슴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무력 진압을 하는 탱크를 온몸으로 막아선 탱크맨 사진입니다. 탱크맨의 이름은 왕웨이린으로 6.4 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6월 3일 밤부터 유혈 진압이 시작돼 4일 탱크가天安門 광장으로 진입하던 때였습니다. 탱크가 진격해오자 시민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으나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단신으로 막아섰습니다. 영상을 보면 막은 탱크는 여러 대였고 청년은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탱크가 피해 지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탱크 쪽으로 몸을 움직여 막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몇몇 시민이 달려와 청년을 데려가면서 위험한 상황은 끝납니다. 관영 CCTV는 그대로 짓밟고 갈 수 있었지만 정부의 자비심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후 왕웨이린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대만에 도피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진압 직후 체포돼 복역 중이라거나 처형당했다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1990년 미국 ABC 방송의 유명 앵커인 바바라 월터스는 장쩌민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월터스가 사진을 제시하며 왕웨이린을 언급하자 장쩌민은 처음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 거듭된 월터스의 질문에 그 사진이 증명해준다. 그는 탱크에 깔려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월터스가 직설적으로 체포 혹은 처형에 대한 질문을 하자 표정이 굳어진 장쩌민은 그 사람이 체포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회피합니다. 재차 질문을 받은 장쩌민은 다소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하지만 내 생각에는 결코 죽지 않았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후 2017년 7월 탱크맨은 텐진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20세기 인물 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재했습니다.天安門 항쟁을 강경 진압한 장쩌민은 외국 특파원과 기자회견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구속된 여성 대학생이 수천성 감옥에서 집단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장쩌민은 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석에 오른 장쩌민은 군과 공안, 선정기관을 장악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왜곡시켜 책임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각종 증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군용 차량을 불태워 폭동 현장을 만드는 상황도 연출했습니다. 인민에게 총을 쏘고 탱크로 진압한 건 폭동 진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여론 공작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이후에도 피로 집권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칼을 통한 강경 통치에 앞장섰습니다. 2001년 자신이 지시한 파룬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天安門 광장에서 가짜 수련자들로 분신 자살을 조작해 국제사회를 속였습니다.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를 감금해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를 적출해 거액을 챙긴 선인공노할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그의 손은 무수한 사람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장쩌민이 어떻게든 진실을 왜곡시켜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작년 홍콩 송환법 시위에 이어 중공 바이러스 확산,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통과되는 격변의 중국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중국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6.4 민주항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